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0.87%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미국 증시가 좋았고 중국 증시가 오전에 개장 이후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뭐 무서울 거 없이 우리 증시는 질주를 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또 빠질 때 빠지는 이유는 다 금리 때문이죠. 지금 6월에 금리 인상 이슈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 또 그렇지 않아 지금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면 올라가는 그런 정말 하루하루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왜 오르냐 하면요. 중국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 불황이 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마이너스 5% 가까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고 경기 불황이 오래가는 그 인플레이션에 좀 반대되는 느낌의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장기 불황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다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오르고 미국 증시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잘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선물 지수는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오른 것에 대한 또 경계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음 주에 13, 14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발표가 이제 목요일 새벽 15일 새벽 3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합니다. 이제 뭐 금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고 연준 위원들이 그 점도표라고 부르죠. 이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은 동결을 주장하고 몇 명은 하락 또는 뭐 인상을 주장하고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막판에 뭐 크게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요동을 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우리 증시가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또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좀 하루하루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FOMC가 지나가고 나면 6월에 FOMC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번에 또 올릴까 또 뭐 내릴까 동결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을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또 올릴까? 아마 안 올릴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한 스텝 올리든 아니면 동결을 하든 그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계속 그 비중 확대 후 홀딩 이런 전략을 지금 계속 최근 한두 달 그 정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연초에는 그래도 좀 단기로, 매수해서 단기로 좀 급등한 다음에 팔고 다른 종목들을 사서 또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좀 길게 가져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
종목이 오늘 70 터치할,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오늘은 70을 딱 터치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70까지 딱 터치를 했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글로도 써드리기도 했고 장중에 또 계속 글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70을 터치했다 좀 빠졌어요. 근데 왜 홀딩을 했느냐? 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멀티플이 너무 뭐 과하게 후하게 이제 적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그 증권사 분석도 있지만 일리가 있죠. 되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시 전 고점 뭐 에코프로의 경우 82만 원대 또 뭐 에코프로 BM도 뭐 30만 원대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실적을 높여가고 있고 또 나올 호재가 몇 가지가 더 있죠. 좀 뭐 에코프로 BM 같으면은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이제 해서 만약에 5천억 원을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최근에 계속 이제 외부 자금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 한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 그랬죠? 올해 초쯤 그랬나요? 회사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 이게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거든요. 흐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붓고도 더 현금이 필요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도대체 수주를 하려고 얼마나 생산하려고 하는 지점을 딱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가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오늘 같으면 또 이제 그 전구체 생산 라인 증설 이런 얘기가 나는데 계속 증설 그 시설을 이제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쏟아낼 그 생산량이 훨씬 커지게 될 거고 경쟁이 좀 심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당분간이 증권사에서는 한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실적을 이제 올리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2배씩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을. 그럼 주가도 계속해서 뭐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2배 수준, 실적의 2배 수준으로 계속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주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82만 원 에코프로가 82만 원을 터치한 지점이 허황된 거냐? 뭐 어떤 증권사 표현에 보면은 뭐 5년쯤 뒤에 그 멀티플을 당겨다 썼다고 표현을 해놨던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맞겠지만 지금 2차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보면은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2차전지 종목들이 다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해외 마찬가지고 이제 2030년이라는 그 내연기관차들의 생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적인 약속을 한 게 그러면은 전기차를 끊임없이 늘려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 최근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올해 초에 지금까지 매수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좋은 자리에서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이 유지될 거냐 아니면은 좀 이제 하락 반전할 거냐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 없죠.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금리가 이제 인상되다가 인하 또는 동결 과정을 거쳐서 인하로 갈 테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지수를 사는 그 자금, 뭐 특히 패시브 자금들이 아직도 이제 이번 FOMC 지나고 나면 아직도 들어올 게 많다고, 여유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또 더 나아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 등의 몰릴 자금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좀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좀 올라가도 조금 빠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생각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어서 뭐 오늘 한 70만 원 터치할 때는 거의 40% 가까이까지 수익을 끌어올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여유는 있습니다. 여기서 폭락하지 않는 이상 홀딩해 갈 여유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ETF들은 그 이제 2차 전지 ETF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ETF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ETF들 중에 지금 14%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뭐 10%, 8%, 9%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2차 전지들. 지금 매수한 지가 거의 얼마, 한 3월 중순? 3월 초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중을 뭐 늘렸다 줄였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6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물론 뭐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고 중간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14%라는 수익률은 굉장히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오늘도 뭐 좀 빠져도 그냥 들고 가는 홀딩. 왜?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계속 이제 저는 계속 홀딩을 부르짖고 있고, 물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또 뭐 저도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은 길게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길게 가져갈 타이밍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바뀐 지가 제가 제 생각에는 두세 달? 두 달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포지션도 그렇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오늘도 보유 종목이 전부 다, 한 종목이 약보합권에 하나 있었구나. 한 종목이 있었고, 나머지가 다 올랐고, 요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가 막 17%씩 올랐고, ETF들이 뭐 하루에 막 4점 몇 %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됐던 한 주였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번 주만 잘 견디면,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변동성이 커서 하락하는 그런 폭이 크다, 그럼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비중 줄이고 또 추이를 지켜보면 됩니다. 떨어질 때 너무 그 욕심 부리고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칫 물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상승할 때 기회가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물리면 안 돼요. 돈이 묶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현금을 들고 있거나 잘 가고 있는 애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놔야 됩니다. 만약에 파란불 켜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이 있다면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잘 가는 애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90 종목이 올랐네요. 379 종목이 빠졌습니다. 1.16% 올랐고, 코스피 100이 1.25,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네요. 코스닥은 892 종목이 올랐고, 553 종목이 빠졌습니다. 0.87% 올랐고, 코스닥 150이 0.96, 대형주들이 좋았다는 거죠.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선물지수 지금 약보합권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지수가 0.55, 홍콩항생이 0.47, 심천종합 0.71, 중국주들이 다 좋았고, 미국도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 500이 0.62, 뭐 되게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1291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율이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1.71% 빠져서 71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금리 급락으로 대형 기술주 및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각각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딱 한 종목 카카오만 약보합 그리고 네이버가 보합 나머지 다 올랐는데 특히 SK 하이닉스가 5.2% 굉장히 크게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3.05%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만 HPSP 반도체 6.47% 크게 올랐고 리노공업이 3%대 오르면서 시총 15위로 진입했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빠진 종목 보면은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이 코스피에서 제일 좋았는데 이건산업이 12%대, 무림 P&P 9%대, 영풍재지 7%대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는 그 이유, 캐나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펄프 생산국인데 우리나라 제지 업체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의 악재가 우리나라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는 그런 참 어떤 자연의 법칙이랄까 약육강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좀 무림의 어떤 그런 정글의 법칙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험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흥국화재 우선주들이 많이 빠졌고 삼성화재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화학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라이온 캠텍과 현대바이오가 상한가, 마녀공장 12%대. 마녀공장은 최근에 제가 화장품 업종 막 추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아모레 G나 아모레 퍼시픽 또 본느 하여튼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 등등 해서 화장품주들이 또 다시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녀공장도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펄어비스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마이너스 3%대, 플리토 마이너스 2.51, T3, 네오위즈, 스코넷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노트가 5.21, 삼바와 광동제약이 2%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앱클론 17%대, 애니젠 9%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대화제약이 마이너스 8%대, 국전약품 한국 BNC, 제테마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321억 원 줄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거래 대금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금양, 삼성전자, 코스모화학, 포스코퓨처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얼반리튬, 포스코엠텍.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이마트가 36%가 공매도였네요. 그리고 필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엘리베이, 미래에셋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젠백스, 얼반리튬, 미래나노텍, 코미팜까지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림은 좀 다르게 보여드렸지만 하여튼 보여드리면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때 이 코스피 2017년도에는 상승했거든요. 2018년 들어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딱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확 떨어졌는데 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1년 3개월 동안 2.5배가 1430에서 3300까지 올라갔습니다. 2.5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락을 하느냐. 1년 6개월 또 똑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또 하락을 한 뒤에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반등하고 있는 중.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락할 때는 1년 6개월 정도를 하락을 하고 반등할 때는 한 1년 3개월 정도 반등하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울기는 상승 추세가 2020년보다는 훨씬 완만하죠. 그래서 어쩌면 완만한 상태로 1년 3개월이 아니라 그거보단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년 3개월이다 그러면은 내년 이제 1분기나 2분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단 좀 더 갈 거다. 상승장이 어쩌면 내년 말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상승장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의 사이클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원료 공장을 준공했다 하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1,4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라는 게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고, 그동안에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전구체 원료 공급 체계를 완전히 구축한 거예요. 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또 포스코 그룹주들은 계속 이제 시장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좀 더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전구체,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실적에도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실적에도 좋아질 거고,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뉴질랜드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이스-C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램시마이스-C가 세계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가면서 동시에 다른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주가 눌리는 것과 딱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건 완전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수, 아주 매수의 적당한 가격이 점점점 더 좋은 가격이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면 삼성전자 다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1,100원 올렸고, 어제 7만원 저점 터치한 게 최저점이었죠. 삼성전자 7만원까지 가면 매수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 매수하신 분은 7만원 초반, 7만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2,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한 3% 정도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거두게 된 거고, 더 갈 거예요. 8만 원은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9만 원, 10만 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또 꼬이기 시작을 했고, 주가는 50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개인이 샀지만 외국인도 개인하고 비슷하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역시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흐름. 주가는 12,000원이 올랐고 67만원, 오늘 70을 터치하고 빠졌지만 70 다시 도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냥 그때까지는 계좌를 안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수준에서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기관이 이제 11,0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투가 6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일단 800원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개인만 5일 연속 사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 결국 72,000원이 무너졌고, 71,900원, 100원 차이로 다시 481선을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81선 부근에서 굉장히 싼 거죠. 여기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무슨 어떤 모멘텀을 붙들고 올라가게 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메이드 어저께 많이 올라가더니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35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에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0.19% 500원이 빠진 26만 6,500원.
에코프로 0.15% 1,000원이 빠진 66만 9천원. 셀트리온 0.06% 100원 오른 16만 9,100원. 헬스케어 0.28% 200원 빠진 7만 1,700원. 위메이드 0.65% 300원 빠진 45,850원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죠. 계속 주봉이 올라가고 있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는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점차 쭉쭉 올려서 8만 원 부근까지 뭐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급등해서 빨리 가느냐 그 문제일 뿐 8만 원까지 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눌릴 때 매수 유효하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 고점 대비해서 하나, 둘, 셋, 넷, 5주 빠졌고 지금 반등이 나와서 3주째 뭐 어떻게 보면 4주째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27만 5천 원, 28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도 쭉 크게 빠졌다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위쪽에 70으로 오늘 딱 터치했죠.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73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 그래서 7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73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움직임을 보고 만약에 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주는 좋지 않았습니다. 주봉상으로 5주 선 깼고요. 10주 선과 60주 선에 걸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글쎄요, 계속 빠지진 않을 거고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온다면 바이오주들은 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많이 빠지면서 10주 선까지 쭉 내려왔고 10주 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메이드는 좀 더 길게 이렇게 펼쳐놨을 때 마치 꿈을 꾸듯 21년도에 2만 5천 원, 3만 원 하던 주가가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뭐 3만 원대까지 밀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4만 6천 원대까지 왔는데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데 주가가 예전처럼 뭐 20만 원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져야 된다. 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록색 60주 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대, 5만 5천 원 정도면은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67, S&P 500이 마이너스 1.25, 나스닥은 플러스 15.75. 나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 현재 상황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75, S&P 500이 마이너스 0.25, 나스닥은 플러스 32. 그러니까 나스닥은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 다우와 S&P 500은 다우가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고 S&P 500은 다시 보합권으로 상승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도 S&P 500 0.25까지 지금 다시 올라간 상태고요. 미국 증시 장전 시간에 좀 볼까요? 테슬라가 6.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250달러 뚫겠는데요. 지금 234.86달러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장전 상황이 249.66, 6.31%, 68, 6.3%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급등이 예상되고요. 엔비디아
1.1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야, 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루시드 2.07 상승 출발 예상, 리비안 오토모티브 1.35, 니오 마이너스 1.28, 샤오펑 플러스 3.66, 니콜라 5.67% 상승 출발. 야, 지금 니콜라도 오랜 하락세를 딛고 지금 이제 반등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네요.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자리고, 포드 자동차, 포드 모터 0.81% 상승 출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애플 0.09% 상승 출발. 자, 또 뭐 볼까요? 마이크론 0.96% 상승 출발. 지금 그 반도체 2차 전지는 폭등 수준인 것 같고, 이 반도체는 일단 지금 몇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인텔이 약보합 정도 출발 예상되네요. 바이오 조금 볼까요? 바이오 모더나 마이너스 0.35, 화이자 플러스 0.13, 머크 마이너스 0.04, 일라이릴리 플러스 0.73, 그런 정도. 유나이티드 헬스 하나 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14.54%. 이거 아니군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깜짝 놀랐네. 유나이티드 헬스 누른다는 게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뱅크라는 다른 종목을 눌렀네요. 뭔데 급등을 하죠? 이 금융주 같은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약보합이네요. 마이너스 0.05. 자,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개장까지 40여 분 남았네요. 40여 분. 오늘은 오랜만에 개장하기 전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뭐 어쨌든 우리는 금요일 장이 다 마감한 상태고, 미국은 금요일 장인지 이제 시작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주말에 굉장히 푸근하게 보내고 나서 월요일 장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거를 감안하고 견뎌야 합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 다음 주 목요일 파월의 발표만 지나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